어르신 혹시 요즘 아침마다 물에 식초를 타서 드시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텔레비전이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초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하고 심지어 노화를 늦춰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한 잔, 식사 후에 또 한 잔, 이렇게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하나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가족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하신 습관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 조심스럽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장 질환을 진료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건강을 위해 시작한 그 식초 습관이 오히려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식초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생활 속 조합들이 어느 순간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콩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5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계실 수 있는 습관들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을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르신,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지 한번 쉽게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릴 때 사용하는 종이 필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커피를 내릴 때 필터가 물과 커피 가루를 걸러주듯이 우리 몸의 콩팥도 매일 피 속에 있는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필터 같은 구조가 콩팥 안에는 무려 수백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2개의 콩팥을 합치면 약 200만 개에 가까운 아주 미세한 필터들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필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60년, 70년, 어떤 분들은 80년 가까이 같은 필터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콩팥 기능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합니다. 1년에 약 1% 정도씩 서서히 떨어지다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정도 기능이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콩팥 안의 필터는 이미 많이 얇아지고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혹시 요즘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발이 조금 붓는 느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이 콩팥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점이 콩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아프면 바로 신호를 보내지만 콩팥은 상당히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거의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 안에서는 필터가 하나씩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식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지만 콩팥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습관들입니다. 어르신,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난 날, 시원한 국물에 면을 말아 먹는 그 한 그릇, 거기에 식초를 한두 바퀴 둘러서 새콤하게 드시면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지요. 김치찌개나 된장국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개운하게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식초를 살짝 더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합이 콩팥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신맛은 입안의 감각을 잠시 둔하게 만듭니다. 특히 짠맛을 느끼는 능력을 순간적으로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조금 짜다 라고 느껴질 음식도 식초가 들어가면은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초가 들어가면 그 짠맛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국물까지 모두 마시게 됩니다. 이 상황을 콩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매일 소금물이 가득 담긴 물을 계속 걸러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는 점점 지치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김치를 직접 담가 드시면서 식초를 조금씩 더해 드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국물도 아깝다며 항상 끝까지 드셨지요. 몸에 나쁜 것은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이 붓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소금 부담이 결국 콩팥을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국물까지 시원하게 드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식초까지 더해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돌아봐 주십시오. 맛있게 드시는 한 끼가 콩팥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면 무릎이 시큰하고 허리가 뻐근해지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하루 한두 번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시지요. 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식초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도 챙기고 자연식도 챙기니 더 건강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조합이 콩팥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조금 좁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도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를 비유하자면 콩팥이 숨을 깊이 쉬지 못하고 얕게 헐떡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식초는 위를 자극하고 우리 몸은 그 자극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혈관을 더 수축시키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미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는 더욱 줄어듭니다. 마치 숨이 가쁜 상태에서 목을 더 조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시던 분이셨는데 건강을 위해 식초물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몸에 힘이 빠지고 구역질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신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큰 위기는 넘기셨지만 손상된 콩팥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퇴원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몸을 위해 한 일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르신, 지금 진통제를 드시면서 식초도 함께 챙기고 계신다면 두 가지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약을 드시는 날에는 식초를 씌워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팥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조금만 남겨주셔도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건강을 위해 직접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믹서기를 선물해 드리면서 이거 매일 드시면 몸이 훨씬 좋아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케일이나 시금치,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한 잔 드시고 여기에 식초를 한두 숟가락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맛도 더 상큼해지고 흡수도 더 잘 된다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칼륨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채소와 과일을 그냥 드시는 것과 갈아서 드시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대로 씹어 드실 때에는 천천히 흡수되지만 갈아서 마시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식초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식초는 채소와 과일의 세포를 더 쉽게 풀어주면서 안에 있던 성분들이 빠르게 나오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칼륨도 훨씬 빠르게 몸에 흡수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천천히 들어와야 할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 처리할 시간도 없이 혈액 속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심한 경우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녀분이 건강을 위해 준비해준 채소 주스를 매일 아침 빠짐없이 드셨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식초까지 함께 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습관이 모두에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한 잔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몸에 좋은 습관을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공복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지방이 잘 분해된다. 몸속이 깨끗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작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의 상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위장은 가장 예민하고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식초처럼 강한 신맛이 들어오면 위벽은 직접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은 피부에 자극이 닿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몸은 이런 자극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단순히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혈관을 조금씩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충분한 피를 받지 못한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함께 드신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커피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몸속 수분을 빠르게 줄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더 진해지고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의 농도도 높아집니다. 결국 콩팥은 더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물의 양은 줄어들었는데 걸러야 할 찌꺼기는 더 많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식초와 꿀을 섞어 드시고 바로 이어서 커피를 한 잔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조금 불편했지만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 쓰림이 심해지고 소변색도 점점 짙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위에 염증이 생겼고 콩팥 기능도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침에 식초를 드신 후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공복에 식초와 커피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 습관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콩팥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침 습관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지금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드시고 계시지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식품인 식초까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과 식초가 만났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식초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으로 혈당을 낮추고 있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이 혈당을 낮추고 식초도 혈당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러움이 생기고 식은땀이 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쓰러지는 순간에는 뇌뿐만 아니라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반복되면 콩팥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압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혈액 속의 칼륨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음식 속에 있는 칼륨이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 칼륨이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 갑작스러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당뇨와 혈압을 함께 관리하시던 분이었는데 약도 꼬박꼬박 잘 드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건강을 더 챙기고 싶어서 식초를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혈당은 매우 낮은 상태였고
칼륨 수치는 높아져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도 이전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더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 식초도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절대로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도 약과 함께 들어갈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확인이 콩팥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식초는 아예 끊어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드신다면 식초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먼저 식초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식초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뚜껑을 열었을 때 향은 강한데 병 안은 아주 맑고 투명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식초는 빠르게 만들어진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초는 단순히 신맛을 내는 역할은 하지만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좋은 식초는 조금 다릅니다. 병 아래쪽에 아주 미세한 침전물이 보이거나 흔들었을 때 살짝 흐릿하게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초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식초는 반드시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농도입니다. 식초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한 숟가락 정도를 물 한 컵 이상에 타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속 보호입니다. 혹시 속이 약하신 분들은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상황에 따라 약간의 단맛을 더해 위의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식초를 드신 후에는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셔도 콩팥은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을 아무 의심 없이 이어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조용한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조합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짠 음식에 식초를 더하는 습관, 진통제와 함께 드시는 식초, 건강 주스에 넣어 드시는 식초, 아침 공복에 드시는 식초,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드시는 식초까지.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콩팥은 훨씬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표현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언가를 드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합이 내 몸에 괜찮을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앞으로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차가운 치료실이 아니라 따뜻한 식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시며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방에 가셔서 식초를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 가족분들께도 꼭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의 작은 실천이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